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늘버스입니다. 오늘도 빠르면서 간단하게 뉴스를 분석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제목은 미국 가계부채 심각 15,000조 돌파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했을 때 15,000조, 미국 돈으로 계산했을 때는 14조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심각한 수준입니다. 라는 이야기 언론을 통해서 최소 한 번 이상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미국도 가계부채 문제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요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다 설명하고자 제목을 이렇게 게재했습니다. 오늘도 간단하게 시작해 볼게요. 우리나라 가계부채 1,500조를 돌파하고 그 이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거의 근본적인 원인은 서울 부동산, 일부 지역 부동산이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정말 다양한 영상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더 풀어 설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핵심만 바로 이야기를 할게요. 뭐가 핵심이에요? 물가 상승률에 경제가 성장하는 상황이라 가계부채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문제는 국민 소수를 제외하곤 대기업 다니시는데 왜 경제가 나쁜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분들 빼고 소득 상승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제 시스템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 만약 소득 대비 이 괴리감, 부채가 이렇게 늘어나는데 소득이 같이 안 늘어나서 발생되는 이 괴리감 말이에요.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한국 경제가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늪이었죠? 부채 악순환. 부채가 계속 뻥튀기처럼 구르고 또 굴러가지고 더 확산되는 그 시스템 말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득을 늘리거나 부채를 규제해야 하는데, 정부가 당연히 국민들 소득 높여주고 싶습니다 라고 아무리 떠들고 노력을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 후자로 부채를 규제하겠습니다 라고 한 겁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님이 국민들과의 대화, 이걸 통해서 반드시 부동산을 잡겠다라고 공언을 한 것도 크게 봤을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국가 전체적인 틀에서 만약에 부동산 상승과 건설 경기 부양이 긍정적으로 경제에 전반적인 엄청난 영향을 준다라고 해서 경제가 살아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라고 했으면 부동산 무조건 잡겠습니다라는 정책 노선 나오지도 않았어요. 어쨌든 대통령님이 공언한 만큼 미친 듯이 뛰어오르는 이 부동산을 만약에 잡지 못하면 더 난감하게 될 거예요. 이미 언론에서는 부동산 가격 이렇게 올라가서 44%가 지금 뛰었는데 뭐가 안정적이냐라고 막 지금 헐뜯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주제인 미국 가계부채로 바로 넘어갈게요. 미국의 가계부채 단위가 달라요. 경제 규모가 우리나라의 몇십 배가 되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단위만 그리고 규모만 다를 뿐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구조는 비슷해요. 부동산 관련 비중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록색 비중이 최소 70% 이상이다라는 걸 우리가 이 자료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자세히 보시면 두 가지를 더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출 추세가 이렇게 완만하게 상승을 했다가 08년 서브프라임이 터지고 나서 다시 감소로 갔다가 다시 회복해서 상승 추세, 그리고 최고치를 찍어줬다라는 부분이에요. 대출 규모가 이런 패턴으로 이렇게 흘러갔다라는 건 미국 집값도 과거 서브프라임 수준 또는 그 이상이구나라는 거를 단번에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연방국가의 땅도 엄청나게 넓으니까 모두가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닌데 기본적으로 대도시는 엄청난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어쨌든 미국이 미친듯이 제로금리 그리고 양적 완화를 통해서 풀어버린 돈들이 어디로 대충 스며들어갔는지 우리가 눈치를 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부동산 규제를 엄청나게 걸지는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유지하는 비용이
보유세가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주마다 조금씩 달라요. 다만 우리나라의 아파트 주거 시스템, 미국의 하우스 주거 시스템, 그 차이가 만들어내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학교 다닐 때 받는 학자금 대출이 08년도 이후에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프에서 이렇게 비중이 점점 늘어나는 게 보이시죠? 이 부분이 오늘 이야기의 키포인트 중 하나이기도 하고 전에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을 또 한번 확인받는 장면이기도 해요. 08년 서브프라임이 터지기 전만 하더라도 미국 경제 시스템은 그나마 굴러갔어요. 그러니 대학교만 패스 제대로 하면 빠르게 취업이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빌렸던 론도 갚는 시간이 지금 기준에서 봤을 때 단축이 매우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08년 이후에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채용시장이 얼어붙고 채용시장의 질도 나빠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대학교를 나오긴 했는데 채용시장에 내가 만족할 만한 잡은 없고 질 떨어지는 직업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웬만해서는 그 질 떨어지는 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채용이 늦어지고 고민하고 이러면 론을 제대로 못 갚고 계속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뜻이 뭐겠습니까? 부채 규모가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생활하는데 자금이 또 들어가죠. 미국은 학생들이 생활자금 마련을 하기 위해서 또 학교 론도 잘 이용합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기사 읽어보고 또 기사 내용 분석해 보겠습니다. 미 언론에 따르면 뉴욕 연방준비은행 연준이 미국의 올해 3분기 말 현재 가계부채가 13조 9,500억 달러로 석 달 전보다 증가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이야기의 키포인트, 미국의 경제 규모가 과거보다 훨씬 커진 점 등에 비춰보면 현재 가계부채 규모는 위험한 수준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에 대한 근거로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보다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상반된 이야기가 바로 밑에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주택 거품이 컸던 2000년대 중반을 기준으로 가계부채 건전성을 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최근의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980년대나 1990년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저금리 정책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가계부채 당분간 더 늘어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마무리를 합니다. 정리하자면 미연준은 지금 가계부채 이상 없는 수준이다. 언론에서는 미연준 자신의 유리한 수치로 적용을 했기 때문에 유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대입을 하면 미국 가계부채 위험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경기 부양책을 남발했었죠. 그로 인해서 돈이 많이 풀렸고 붕괴를 어떻게 해서 막긴 막았습니다. 부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숨통이 트였고 더 많은 부채를 만들어낼 수도 있었죠. 여기에서 아까 기사 내용, 미 연준이 소득 대비 가계부채 이상 없다라고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부채가 늘어나는 만큼, 돈이 풀리는 만큼 소득이 같이 올라가줘야 건강한 경제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말 많이 이야기했던 부분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키포인트가 뭐겠습니까? 미 연준 주장대로 정말 소득이 많이 늘었는지 아니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수치상으로 늘어났는지 이 부분이에요. 경제가 좋은지 나쁜지 뭘로 파악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금리예요, 금리. 다 조작이 가능해요. 정부가 어떻게 이렇게 끌고 가면. 하지만 금리는 웬만해서는 조작하기가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해서 국민들의 소득이 많이 늘어난 구조다. 그러면 금리 내릴 필요 하나도 없어요. 왜 내립니까? 더 올려야지. 그렇죠. 그런데 내린다. 뻔한 답이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바로 패스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또 뽑아봐야겠죠. 가계부채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는 나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 금리도 지금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금리를 더 내려서 미국도 마이너스 금리로 가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미 국민들이 짊어지고 있는 가계부채가 자꾸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소비를 여기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기 위해서는 부채를 더 늘리는 것보다는 금리를 내리는 게 답이다라고 판단을 내린 거죠. 부가적으로 경제 성적이 빠르게 잘 나올 수 있는 방법이 금리 인하다라는 거를 알고 있는 거고 자신의 연임에 안정적으로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포함이 된 거겠죠. 그러면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키포인트. 지금 미국 14조 가계부채가 위기인가? 라는 그거 이야기. 학자금 대출, 부동산 가격 다시 상승. 앞부분에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심각하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애매합니다. 매년 미국 정부가 짊어지고 있는 엄청난 부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그 수치, 다 걱정은 하지만 불만을 대놓고 토로하지 않는 그 이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미국이 전 세계가 사용하고 있는 화폐, 기축통화 달러를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나라였으면 야 이거 위험하다, 이거 이상 이제 늘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채를 막아야 되는 그런 규제책을 좀 내놔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그 이야기가 별로 없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니 언론들이 미국의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서 위험합니다라는 이야기는 정말 나라가 쪼개져서 망했습니다라는 그 정도 급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영원한 건 없어요. 미국도 언젠가는, 정말 언젠가는 쇠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에 경제력이 조금씩 무너지면 미국 가계부채의 이 문제가 조금씩 또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될 겁니다. 미국 가계부채 심각 15,000조 돌파. 하나씩 말씀드렸죠. 가계부채를 뜯어봐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얘가 무슨 내용인지, 그리고 가계부채 때문에 소득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그리고 가계부채를 아무리 옥죄려고 해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씩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내용 괜찮다라고 생각되면 다들 아시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웬만해서는 매일 업데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일이 저를 잡고 있네요. 그래도 꾸준히 하려고 조금씩 자꾸 시간을 내서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람 버튼 눌러주셔야지 정보가 전달이 됩니다. 감사합니다.